7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장중 등락을 반복한 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경제 지표 선방,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따른 부양 기대감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3대 지수가 1%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스페인의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버냉키 의장이 구체적인 추가 부양 시점을 언급하지 않아 실망감을 줬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하락, 독일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이 양도성 예금 증서, 즉 CD금리를 담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CD금리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돼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금융권 전체에 대형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안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전기위원회를 소집해 한전이 제출한 평균 10.7%의 전기료 인상안을 심의한 뒤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7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실망한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반대로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다 이 버냉키 의장이 의회 연설 직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보다 구체적인 양적 완화 이야기를 해준 것이 긍정적인 재료가 됐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어제도 소폭 올라주면서 4할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 전문가들의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개미대장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어제 국내 증시 양봉으로 마감이 나왔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도 함께 반등세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 예상하십니까? 예,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일단 쉬어라고 이제 한번 쉬는 타임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00에서는 제가 누차 주장하는 거는 1800원 자리에서는 항시 주가를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주가가 하루 일교차가 굉장히 큰 일교차가 이 주가가 지금 그 일주일 사이에 3일이나 이제 큰 일교차가 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고객 득점이 적은 가운데서 살 사람 다 사고 파는 사람 다 파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제 자세히 하는 심도 있게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주식 자체가 10일 이평에서 굉장한 저항을 부딪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일평에서 저항인데요. 그러면 과연 11일평이 이제 하방으로 이제 주 11일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그 11일평이 한 3, 4일 정도 있으면은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평 상승 트렌드 때는 주가가 어떤 모양을 보일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일평이 주가가 이제 상승을 어제도 한 3, 4포인트 떴는데요. 어제 사실 뭐 속빈 강정입니다. 삼성전자만 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주식은 계속 주가를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1080 가까이 있던 주식 물량을 지금 늘리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 늘리면서 그 반면에 짧게 치실 것은 11일평이나 21일평 언저리에서는 무조건 짧게 치는 그런 내용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뭐니 해도 61일평의 하방 이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61일평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61일평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61일평 자체가 앞으로 한 5일 정도만 떨어지고 그 후부터 61일평이 횡보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바닥에 가까이에 있다 제가 분명히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제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가 목요일 녹화인데 어제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지만 주식 자체는 1800 하방 이탈 뭐 주가가 또 1800 가까이 밑으로 가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뭐 1600가니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1800 가까이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주변에 그 악재가 너무 많죠. 악재가 많지만은 장 자체는 1800 가격대는 분명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그렇고 일부분은 짧게 치지만 일부분은 중기적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제 이제 그대로 했던 이야기, 이제 그대로, 제가 이 타원을 그대로 뒀는데요. 일단 지금 후행 스팬이 과연 오늘 전환선을 관통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 어제도 관통했다가 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행 스팬과 캔들 차트에 이제 전환선 저항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행 스팬 1이 이제 1835인데요. 1835의 저항, 이 선행 스팬 1의 저항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835의 저항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계속 봐주셔야 된다. 어제도 저작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저점에 안 사고 따라가면 살 것이다. 따라가 사면은 1835에서 분명히 또 부딪힐 것이다 했는데 어제 개인들은 이 지수 대해서 또 1835 지수에 대해서 주가를 많이 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환선과 기준선의 역전 상태에서 주가 양봉 나면은 주식을 일단 매도 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을 앞으로 한 3일 동안 11일 평이 잘려나가는 3일 동안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한 20포인트나 15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고점에 매도 치면 장중이나 하루 지나서 항시 저점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매매가 나는 아예 우량주 중개 매매하겠다. 그러면 매매 안 하셔도 되지만 내가 수익을 창출하겠다 싶은 분들은 지금은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외국인의 기관들이 거의 힘이 없어요. 어제 이제 삼성전기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팔다가 이제 팔 게 없으니까 이제 삼성전기 많은 이제 수익 나니까 삼성전기를 어제 2,885억 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 공세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금 3,200억 걸어놨기 때문에 주식 올리면 얘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모양 자체가 수익 나는 쪽으로 이제 계속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그 과거에 외국인들 지분이 높고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했던 기관과 쌍끌이 매수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 쪽으로 지금 팔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중이 높기 때문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인 동향과 국내 기관 동향, 외국인 특히 동향은 크게 안 봐셔도 되고 국내 기관 또 요즘에는 뭐 그 관리 차원에서만 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내 기관들이 사는 거 보면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이런 종목 사기가 힘든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을 사도록 노력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장 자체는 1800 가격대는 메리트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가 전환선과 기준선의 역전 자리이기 때문에 역전 자리에서는 선행 스팬 1 1835에서 계속 저항을 받을 것이다. 어제도 1835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객예탁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6조 5천인데요. 고객예탁금이 주가의 연속성의 바로 밑입니다. 고객예탁금이 적고 주가 뜬다는 것은 소수 몇 종목만 띄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들이 철저하게 궁핍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주가가 그런 최근에 주가 모양이 좋았는데도 코스닥이 코피를 터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코피 터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 상승폭의 38%를 하방 이탈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460원짜리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코스닥을 띄고 우량주로 갈아타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동향 자체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푸드에서 3조에서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특히 한국 증시가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3월달 선물 만기에서는 이겼습니다. 근데 6월 만기에서 지금 비기고 있는 상태인데 기관들도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는 그런 모양이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3조 2천억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선물 동향이 제가 이제 전에 처음에 선물이 무게 중심이 245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선물 무게 중심이 여러분 보다시피 243 정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조금 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 계속 쳐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때 이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 매물대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 매물대가 244 넘을 시에는 주가를 항시 여러분께서 고점에 콜보다는 갖고 있던 종목을 정리하고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외국인의 선물이 계속 약세를
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요. 다우존스 지수 보시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20일 이평에서 저항받는 그런 모양을 어제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저항받는 모양인데 우리에게 가장 영향 주는 상해거든요. 상해 증시가 어제 반등을 했지만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양인데 오늘 또 여러분께서 상해 증시를 계속 보셔야 된다. 상해 증시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3,200 가까이에서 지금 2,100.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3분의 2가 됐다는 것은 주식이 개인들이 주식 갖고 있는 것은 거의 50% 내지 70% 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코피 터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이나 펀드가 거의 박살나지 않았나 그렇고 그런 그 차이나 펀드나 브릭스 펀드, 베트남 펀드 권유한 사람들 고발을 전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 첫 번째가 중국이 통계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오늘도 어쨌든 간 중국 증시의 반등 없는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은 항시 조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케이 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니케이 증시도 지금 헤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력난이라든지 수출 세계 경기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시 무역 그 드라이브 가공무역 전문 그런 회사죠.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조춤거리고 있는데 제가 미국이나 이런 그 지수보다 일본과 상해 지수가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더 끼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를 첫 번째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선물을 계속 봐줘야 됩니다. 이거 볼 거 없어요. 선물을 계속 봐줘야 된다. 세 번째는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며칠 사이에 여러분 보다시피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제가 200일평 깼을 때 200일평 다시 돌아올 거예요. 3일 연속 상승하지만 오늘 기준선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못하면 주식은 종가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1800 언저리에서 1810 이하에서 주식 매수지만 주식을 짧게나마 짧은 공격 매수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 첫 번째 보시고 두 번째는 선물 동향, 세 번째는 삼성전자 이 주가의 연속성을 한번 보시면 오늘은 모든 것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장 자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개별 잡주 굉장히 코피 터질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량주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꼭 사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 또 즐거운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송전문 신창원이었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청송총론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유망 업종과 종목도 분석해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추천 종목 AS부터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여러 번 추천하셨던 종목이었죠. 코덱스 레버리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이 변동성이 뭐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박스권 형태의 진행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그 아주 강한 상승이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 지금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 코스피 지수가 아무래도 거래소가 코스닥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금 그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상승세를 타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종목군보다는 전체 시장 업종들 뭐 이런 쪽에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현대차라든지 이런 그 특정 종목에만 매기가 몰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수 상승을 예상하고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반등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수 자체를 거래하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낫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매수가 상당히 유효했습니다. 1,500원 이하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355원까지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지금 반등 포인트를 잡고 어제 장중에는 11,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죠. 네. 장중에 일단은 거기서 매수를 했더라면은 일단 5%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상태고요. 사실 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대형주 개념이 좀 크기 때문에 사실은 5%라고 하더라도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베팅 비율이 일단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익 금액은 좀 더 커질 수 있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의 장세를 보면은 코스닥 쪽의 개별 종목들이 하락 자체가 크고 상승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면을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이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목표치인 11,500원까지 그대로 좀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제 반등이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승 자체가 얼마나 강한 강도를 가지느냐,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종목이든 지수든 결론적으로 초기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강한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일단 어제 막판에 가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더 강한 진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목표치까지도 도달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추천하셨는데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살펴볼 업종은 어느 업종입니까? 네, 오늘은 일단 제가 그 호남석유 화학 업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제가 종목을 먼저 말해버렸는데요. 예, 화학 업종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학 업종은 지금 사실은 그동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다음 뭐 대체적으로 이제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타다 보니까 종목군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는데요. 역시 뭐 그 배경에는 2분기까지의 실적 저하 이런 것들이 제일 컸고요. 또 주요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악화되면서 끝없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기관들의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겹쳐지면서 주가의 약세가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관들의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이 나서서 뭔가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제재를 가할 정도로 그 여러 가지 약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어 왔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좀 해소가 됐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2분기 실적 악화에서 3분기 이제 실적 개선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급의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메이저급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에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차트상으로도 바닥 탈출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네.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성 매물만 자꾸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아니면 투신권 같은 이런 메이저 쪽에서 그 매물을 소화해 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거래소 시장은 3천억 이상 주식을 순매수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투신 이 3대 메이저들이 다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보수적인 투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거래소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시장이 안정을 찾고 상황이 개선된다라면은 또 대선 테마라든지 이런 쪽에 순환매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시장 리스크가 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틈새 시장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살펴볼 텐데 앞서 답을 벌써 말씀해 주셨죠. 네. 호남석유 어제 화학 업종 내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예,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순수 화학주들은 사실 1분기, 2분기 최악의 시점을 지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었는데요. 일단은 계절적인 요인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1분기, 2분기는 전통적으로 좀 비수기인데다가 또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라든지 유럽발 리스크 때문에 모든 투자 활동이 다 축소되고 위축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이 어려워졌고요.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시장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약세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경기 상승은 이제 좀 끝났다 이렇게 인정을 할 정도로 중국의 경기 상승은 많이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중국 관련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3분기부터는 이 업종 자체가 계절적 요인으로 성수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화면상에서도 예, 차트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옆으로 기는 구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씩 계속 들어오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도 25만 5천 원이 저항 라인인데 이 라인을 넘어선다라면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넘어섰고요. 또 막판에도 바짝 붙어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특별히 나쁘지 않다면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25만 원에서 25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27만 5천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도 긴 목표가보다는 좀 짧은 목표가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만 5천 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 대응 가능한 호남석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업 기대감과 또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IBK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EBG팀의 박성환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반기 경제 활동이 다소 악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재무제표를 추가로 확대하는 양적 완화 등 추가 조치가 가능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주요 증시는 스페인 국채 발행 금리 하락으로 장 초반 강세를 보였으나 버냉키의 의회 연설에서 추가 영적 완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 부재로 하락 마감했고요. 미국 3대 지수는 장 초반 낙폭을 키웠으나 버냉키 의장이 의회 증언의회 질의응답에서 기준금리 전망 조정과 양적 완화 등 추가 부양책 언급과 기업들의 실적 예상 상회 등으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버냉키 의장이 의회에서 QE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간밤에 발표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일부 작용은 하겠지만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놓은 인텔이 3분기 매출 전망을 시장의 기대보다 낮은 수치를 내놓음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IT주에 대한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에서는 LG화학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금일 첫 번째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네. 최근 수출 호조로 추정치가 크게 상회되고 있는 전망인데요. 2분기 실적은 매출액 385억 원, 그리고 발표 영업이익은 73억 원, 순이익은 61억 정도로 굉장히 실적이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형 측면에서는 1분기에 이어서 임플란트 사업 부분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치과용 기자재 등 상품 부문과 교육과 AS 등 용역 매출 등 전 사업 부분의 고런 성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익 측면에서는 수출 확대 등 외형 성장에 따른 규모의 경제, 즉 고정비 감소와 일부 재고 자산의 출하로 재고 원가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과거와 달리 대규모 컨퍼런스 개최나 광고 선전비에 대한 큰 비용 집행도 줄어서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차익 등 원달러 환율 효과로 인한 금융 수익도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기존 품목의 골융합 성능을 개선한 고마진의 신제품 TS3CA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해외 부분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어 기존 추정치 대비 큰 폭의 EPS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24,000원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비중 확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은 바닥을 근접을 하고 있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는 전망입니다. 유럽의 시장의 추풍낙엽처럼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특히 6월 연안산 판매 대수가 금융위기였던 2009년 1월 1140만 대 이후 최저치 수준을 지속했고요. 당분간 유럽 자동차 시장이 건전한 회복세로 돌아서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 상황이 금융위기 당시 저점 수준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하반기 완성차 수요의 추가적인 감소는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6월달 현대 기아차 합산 점유율이 6.3%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시장 수요 악화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는 6월 각각 4만 5천 대 그리고 3만 4천 대 판매를 기록하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월에서 6월의 누적 판매는 현대 기아차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보였고요. 따라서 양사는 판매 호조로 올해 합산 점유율이 6.6%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 각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자산 매각과 투자 비용 감축을 위한 현금 확보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장 폐쇄 및 고임금 구조 개선 등 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 중이지만 유럽 측의 강성 노조가 업체들의 구조 조정 노력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기인해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버텀업으로 뛰어난 실적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타사들의 유럽 지역 수익성 차별화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32만 원 매수 유지 그리고 기아차는 목표 주가 10만 원 매수 유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 IPK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전략도 살펴봐 드렸는데요.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1820포인트 지지 움직임은 나왔었죠. 오늘도 과연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단기, 중기 시황 전망 들려주시죠. 예, 먼저 단기 전망을 말씀드리겠는데요. 1850선까지는 무난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 또 최근에 굉장히 좀 왜곡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결국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하고 파생 영향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삼성전자와 파생 시향의 영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락 요인이었던 그 두 가지 요소가 이제 반대로 상승 요인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차트도 보지 말고 수급도 필요 없고 오로지 삼성전자하고 파생만 보자. 특히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매 보자 그랬잖아요. 오늘도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세가 이게 정상적인 장세가 아닙니다. 오로지 삼성전자하고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이것만 보시면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주 쉽게 이제 결정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850선까지는 아마 큰 무리 없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1850선이 넘어서 그러니까 1850부터 1875선 사이 거기서가 상당히 좀 무겁고 나름대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지 큰 무리가 없으면 오늘 당장 가진 않더라도 1850선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중기적 측면에서는 이제 1900선이 재돌파됐을 때 이번에 다시 재돌파되면 또 한 번 밀리냐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만약에 1900선이 재돌파가 되면 중기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이제 정리해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1850선까지는 일단 무난히 올라갈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이번에 다시 1900선이 돌파가 되면은 단기 고점 개념보다는 아마도 추세적인 관점에서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감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수치화시켜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점이 바로 코스피는 7월 13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대비 코스피 현재 그러니까 어제 종가죠. 상승률이 불과 플러스 2.7%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무려 5월 21일이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7.6% 상승이니까 엄청나게 괴리감이 크죠. 그래서 어쨌든 이 괴리감은 아직까지는 이제 존재하는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코스피 쪽에서 분명히 키높이가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참고로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나타나는 그림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해 줬었는데요. 참 신기하죠. 내려갈 때는 한없이 내려갈 것 같다가 또 올라갈 때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는데 결국은 뭐 삼성전자가 1순위입니다.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던 삼성전자를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또 어제 똑같은 말씀드렸었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124만 원이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기관들은 124만 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번전되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이제 지난 7월 13일이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예, 거기서 겨우 2.7%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게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너무 비참할 정도로 약하고요. 이번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난 5월 21일 경에 이제 그때 저점을 찍어줬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날짜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코스피는 7월 13일이 저점이었고요. 코스닥은 5월 21일. 거의 뭐 한 7주 정도가 차이 나죠. 그래서 지금 이 괴리감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파생시장의 영향이었었는데 아마도 이번에 어쨌든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 강력한 어떤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1850포인트 돌파도 무난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식 비중도 궁금합니다. 1800포인트 이상에서는 전업 100% 변함 없으신가요? 예, 저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네. 1800이 유지되는 한 100% 유지해 주시고요. 우리는 1775 이탈됐을 때 50에서 75%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경제TV 오후 방송을 통해서 저는 종가에 75에서 100%까지 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1800만 유지가 되면은 75에서 100. 만약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800이 무너지면 그때는 50에서 75 정도 해주시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뭐 여기서 갑자기 뭐 급락해서 뭐 1775가 깨진다거나 1750이 깨진다거나 아마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해드리면서 이제 최근에 전기전자, 화학, 증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증권을 추천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중기적인 순환매 가능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위험 고수익으로 높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별로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차트로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증권주입니다. 증권주의 업종지수입니다. 업종지수인데 증권주는 그러니까 지난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 2007년이죠. 2007년에 업종지수가 5,000포인트가 넘었었어요. 그랬었다가 2008년 경제위기 때 한번 폭락을 해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09년하고 2010년, 정확하게 말하면 2011년 봄까지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지수가. 근데 그때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대다수의 그 메이저 업종들, 그러니까 뭐 화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뒤늦게 올라갔던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이미 그 전에 한번 올라가줬었던 그 조선하고 철강금속 이런 것들은 2007년 고점을 이미 돌파했거나 아니면 대부분 그 근처까지 갔거든요.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물론 업종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가 2008년 경제위기 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펀더멘탈 측면으로 봤을 때, 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 증권도 사실 저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소외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기적인 순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위험 고수익으로 높은 확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왜 또 그런지 최근에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급등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최근에 어떤 지수 흐름이거든요. 크게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저위험 고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밀려도 크게 빠질 게 없고요. 느리지만 속도가 상당히 느리지만 언제 갈지 저도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서서히 중기적으로는 고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권주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좀 비유를 드린다 그러면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투자하기는 좀 두렵고 뭔가는 좀 주식은 잡아야겠다. 이런 분들한테 딱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오늘 장에서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팁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좀 시장이 좋아지면 네. 좀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웃기는 팁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시장이 좀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여러분들에게 좀 경고성, 약간 좀 무서운 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성공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만 5년이 지났을 때 그때 손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보통 1년, 2년 지나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 만 5년이 지났을 때 그때 내가 벌었나 날렸나 이걸 따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식 투자 경력이 올해 24년입니다. 오리지널로 정말 20년 이상 했었는데요. 현보는 딱 5%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100명 중에서 딱 5명 성공합니다. 근데 5명이 성공하는데 어떻게 해서 해야지 성공하느냐? 정석 투자를 통한 주식의 지배자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시황을 먼저 보고 시황에 따라서 비중 조절하고 이게 안 되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래봤자 5%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시황하고 비중 조절 두 가지만 잘해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선물은요 겨우 1%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정확하게 근거한 통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의 개인만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초단타 매매하지 마세요. 초단타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황 보면서 추세 매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서 길게 끌고 가거나 매도 진입해서 길게 끌고 가거나 이런 건 하더라도요 절대로 초단타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옵션입니다. 옵션은요 제가 여태까지 옵션 하나만 해서 돈 번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그래서 이건 상시 매매는 절대 반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항상 매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옵션은 하루에도 50% 벌 수 있다. 웃기지 말라 이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매일같이 50% 벌더라도요. 딱 하루 만에 0%가 됩니다. 그냥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시 매매를 하지 말고 만기일에 그때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그럴 때만 이제 매매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얘기를 해드리냐? 1년 동안 선물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실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선물 옵션 쪽으로 이동하거든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현물에서도 수익 못 나는 사람이 선물 옵션 가봤자 절대 수익 안 나오니까 그냥 하던 현물만 계속 하시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초단타보다는 추세 매매. 그 다음에 옵션은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 기관의 도움으로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간밤 글로벌 분위기 엇갈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추가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추가 상승은 일단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겠고요. 어제 그 시장의 충격 없이 버냉키 의장의 국회 직원을 앞두고 좀 관망되는 분위기가 좀 나왔습니다. 우선 정리를 해드리자면 미국 경제는 앞으로 또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라면서도 유럽 채무 위기가 일단 악화되고 또 올 연말 미국 위회에서 전면적인 지출 삭감과 또 증세를 막지 못한다면은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 유럽은 채무 위기 공제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양적 완화 정책 추가 이견은 없지만 경기 침체를 두고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차들이 수급 개선이 시도가 지금 시급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제 장 이후에 현대차 블록들로 인해서 외국인 마감 집계가 3천억 매수로 나왔지만요. 여기서 지금 외국인들이 거래소 매수를 해준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누적되어 있는 매도 포지션을 다시 한번 환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1850포인트 구간까지는 점진적인 상승은 나올 수는 있지만 개별주 우선 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업종이 리드하는 장에서는 중소형주들이 매기가 실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재미없는 장이 예상이 되고요. 여전히 철강업종과 화학업종이 매수세가 실리면서 또 기관차들과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매수세가 같이 나온다면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전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거래 대금이 3조 원 수준 이하일 때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주가가 수렴하면서 거래 대금은 또 줄어들고 있고 이후 한쪽으로 추세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증시이지만 1800포인트 구간대에서는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 기대와 또 여기서 IT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이 또 선발적으로 움직여지는지 혹은 여기서 철강업종과 화학업종이 또 선발적으로 움직여지는지 어느 업종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종목들이 개별주 장세냐 혹은 우량주 장세냐를 또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다면은 금융주와 또 증권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금융주의 상승 주도를 통해서 시장이 다시 턴포인트를 잡은 만큼 금융주의 섹터의 움직임을 잘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는 철강과 화학 업종들이 하락을 주도할 경우에 발생이 된다는 점. 결국에는 철강과 화학 쪽의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몰리는지를 좀 보시면서 코스피는 1차 목표가 1850포인트 그리고 2차는 1950포인트 이번 주는 여전히 상승 장세가 좀 유력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시초가 배팅 종목은 락앤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선은 중국 시장도 좀 바닥 구간에 있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번 시도를 할 때 중국 관련 업종들이 한번 같이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 중국 내 홈쇼핑과 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런 영업적인 호조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판매 단가 증가로 인해서 또 외형적인 부분들과 또 수익성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또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그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다중 바닥을 만들어낸 이후에 매물에 대한 이런 소화에 대한 가능성 결국에는 이전 고점 자리를 계속해서 돌파를 하는데 이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들이 수급 개선이 나타나면서 가바닥을 완성한 시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초가 배팅 종목 락앤락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초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정 매수 주가는 34,0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3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2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말씀하신 옵티시스 AS 부탁드릴게요. 예, 전일 제시해드렸던 옵티시스가 캔들은 음봉을 보여주었지만 전거래일에 대비해서 상승 마감하면서 코스닥 시장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양호하게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의 경우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 또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권의 주가가 위치하고 있을 때 미리 잡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가 여전히 우상향으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홀딩하시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면서 향후 시세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모베이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모베이스는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주로 제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모베이스 역시 올해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베트남 공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약 3억 8천만 대 정도의 휴대폰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뭐 베트남 공장에서만 약 1억 5천만 대까지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휴대폰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모비스 역시 그러한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베트남 공장의 생산량이 350만 대로 최근에 그 공장 가동률이 80% 수준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공장만 보더라 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뭐 지난해보다 거의 2배로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향후 뭐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로 인해서 올해 총 매출 규모가 약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2010년에서 2011년 그다지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올해 베트남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이런 매출적인 부분도 대폭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수익성 부분인데요. 그 베트남 공장의 인건비가 뭐 국내 3분의 1 그리고 중국에도 한 절반 가격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수익성 개선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뭐 기존에 많은 물량은 아니었지만 베트남 공장이 운영되면서 뭐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약 3배 정도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비춰보면 올해도 뭐 충분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뭐 역배열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막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시점인데요. 최근에도 보면 이평선을 모두 모으고 뭐 우상향으로 조금씩 주가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뭐 이 평선들이 확장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늘려준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4,9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매수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손절가로는 아래 이평선이 밀지만 4,650원 그리고 목표가로는 전고점 자리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5,500원으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